평범한 이야기의 양규철입니다. 이제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뒤면은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지 아주 안개 속에 가려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계속되던 미중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그냥 이어질 것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는 상당히 많은 파장이 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 장기간 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곧 돌입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됐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를 규정하는 그런 이유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최소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할 때 경기 침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미 지난 3월 이후 지금 한 3분기 동안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주택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했다가 오히려 보통 미국 주택 평균 가격을 밑도는 가격들, 예를 들어서 한 60만 불 미만의 가격들에 있는 그런 주택 가격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그리고 좀 고가의 주택들은 답보 상태거나 아니면 약간 내리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지금 원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워낙 싸고 좋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그렇게 페이먼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주택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적어도 1, 2년 정도 사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급하다, 그리고 아파트나 렌트를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렌트비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조금 가격을 비싸게 사도 그 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페이먼이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 제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대형 호텔들의 가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약 한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약 한 1억 불 정도 하는 그런 아주 최고급 5성급 호텔들이 30% 정도 빠져서 가격이 매물로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본 업종이 관광업계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주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비롯해서 LA 헐리우드나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각종 관광지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호텔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주 지금 한 층만 불을 켜고 영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차피 지금 호텔 업계는 포기할 사람들도 많고 거의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 그런 것들이 아마도 원위치를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주식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핫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그 주식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돌아섰는데, 과연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연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를 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현금 보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를 때는 주식 같은 경우도 아마도 11월이 좀 지나면,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주식 가격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 수익을 위한 것보다는 장기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안전한데요. 보통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주식을 투자해서 차익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장기 투자를 해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오르고 내리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회사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그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15%에서 20% 정도의 그 수익을 가져온 것들이 그동안의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도 식당 문 닫은 곳에 전화번호를 하나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야말로 식당이나 개인 사업을 창업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최소한 30만 불, 40만 불 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그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한 30만 불 이상의, 물론 그 매상에 따르고 다르고 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투자 대비 일을 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30만 불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우리말로 그냥 거의 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의 주방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어차피 그 현재 주인들은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안 내거나 유예를 받아서 그 돈을 만약에 내고 운영을 하면 어차피 파는 거나 안 파는 거나 거의 진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집어던지고 파산을 하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그 랜로드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특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 테넌트가 나가는 경우에 다시 채워놓을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리스를 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그 뭐 투자, 그러니까 은퇴를 목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했다가 망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통닭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혹은 육개장이나 설렁탕집이 아니고
통닭집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음식 맛에 관계없이 뭐 튀김 기계가 좋다든지 배달 서비스가 좋다든지 목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 번씩 가서 자주 들리는 골목을 한번 가보면 갈 때마다 식당 이름이 바뀌어 있고 업종이 바뀌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장사가 좀 잘 될지라도 반짝하고 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 식당들이 뭐 30년 됐네, 50년 됐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자리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세금 폭탄을 맞고 이럴 때에는 한번 그 미국에 투자해서 은퇴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의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비싼데 특별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정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바인 정도 같은 지역은 주택 가격이 약 한 70만 불에서 80만 불, 10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렌트를 줬을 때에 한 3천 불, 월 3천 불에서 3천 한 2, 300불까지 받는데 그 정도라 그러면 약간 그 뭐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완전히 페이오프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그것들이 한 달에 3천 불 정도가 매달 한국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 은퇴 그 뭐랄까요 생활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좀 모질라서 약간 뭐 30만 불, 40만 불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 그럴 경우에도 융자 페이먼트를 내고도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은퇴 방법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제가 주택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는 종업원들이 운영하고 그래도 한 달에 그 몇천 불 이상, 5천 불 이상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이나 또 위치나 투자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E2 비자를 취득을 하고 한국이나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불투명한 관계인데 이럴 때 지혜로운 투자, 지혜로운 그 선택을 해서 모든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미국의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세금을 연기해 주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택을 갖다가 사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거, 그리고 물론 뭐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돈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보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어도 융자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 가격의 약 한 20% 이상만 다운을 하면 그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 그 돈을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그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꼼꼼하게 따져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막무가내식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 업자들한테 문의를 해도 거의 가격도 같고 모든 그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을 때 공통적으로
그 매물을 올려놓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그 변호사격, 그러니까 부동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그 매매 그리고 소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일을 해주는 그 에스크로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셀러나 바이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성이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잘하고 준수를 하면 그런 일에 뭐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한국의 그 신문 같은 거를 보면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해서 60% 이상의 대출을 해주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을 보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감정을 해서 이게 100만 불짜리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40만 불의 돈이 한국에서 들어온 근거가 있다 그러면 60만 불 정도는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약 한 2.75에서 3% 정도의 은행 그 융자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주 최적의 그 융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한국에서 조금 그 불안한 조건을 좀 이겨내고 나와서 새로운 그 투자처를 찾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그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담을 해서 자신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투자나 사업체들을 좀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